이렇게? 또 건방지게 해도 돼요. 아, 이 편하게, 컨셉으로? 편하게. 아, 뭐든 좋습니다. 이렇게 놀러 온 식으로 이렇게. 아.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이동수라고 하고요. 직장인이고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동수 씨가 제가 유튜브하고 처음으로 직접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했던 유일한 유튜버입니다. 아. 제가 예전에 MBC 거기에 어쨌든 출근에 나오신 모습을 보고 아무튼 출근에 나오신 걸 보고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직장 생활에서 그 세련된 양아치가 되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딱 세련된 양아치시더라고요. 제가요? 네. 아, 이분 내 거다. 딱 느낌이 머리가 좀 기시고 약간 자유분방하시고 그 직장 선배들에게 꺼리낌 없이 하시고 당당하신 모습을 보고 아, 이분 좀 금수저 느낌도 나고 좋습니다. 금수저 느낌 좋아요. 명문대 출신의 외국물 좀 먹은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우연히 제가 유튜브 채널을 보고 나서 수능 240점에 지방대 나오시고 근데 대기업을 여러 군데 붙으셨고 대기업에 근무하셨던 이유에 대해서 궁금했거든요. 네네. 제 영상 보시는 분들 대부분 20대니까 구독자 측 20대. 네, 그분들에게 좀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정신 차리고 뭔가 열심히 해봐야겠다 그런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네. 대학교 1학년 때 생활은 어땠어요? 대학교 1학년 생활이 없었어요. 1학년 1학기는 뭐 한 1.7, 1학년 2학기는 0.0. 그렇죠. 선동열 방어에 네. 제가 2학기 제가 거의 뭐 퍼펙트 게임을 했으니까 그때는 아예 뭐 이제 생각이 없었고 그러니까 내가 돈을 냈으니까 당연히 출석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출석만 하니까 1.7점이 나온 거고 근데 2학기 때는 시간이 아깝다는 개념을 처음으로 알게 된 것 같아요. 아, 내가 이게 시간이 아까운 거구나,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그래서 그냥 안 가. 1학년 마치고 자퇴하신 건가요? 네. 보통 휴학을 하시는데 자퇴를 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아예 대학교를 이제 안 가려고 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처음부터 전혀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집안에서 4년제 나온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집안 형편은 좋겠다. 좀 어떠셨나요? 집안 형편은 그냥 형편 없었죠. 형편 없진 않고 그냥 18평 빌라에 살고 있었어요. 아파트에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이번에 아파트에 살아본 게 처음이고 그냥 그런 정도? 그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네. 지방대 출신에 1년 만에 자퇴하셨고 나중에 대기업을 들어가게 된 과정이 궁금할 것 같거든요. 저도 궁금하고. 제 세상은 되게 좁았어요. 술 마시고 당구 치고 노래방 가고 요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만나는 사람을 늘 계속 만났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놀던. 해외를 나가는 거는 해외 생활 좀 하셨잖아요. 네. 해외는 진짜 갑부만 나가는 거. 일반인은 갈 수 없는 TV에만 나오는 거. 아예 상상조차 안 했던. 아예 개념이 없었구나. 없었어요. 근데 군대를 딱 갔는데 그때 어떤 애가 자기는 일본에서 살다 왔다는 거. 쟤도 또 돈이 많이 낸가 보다 했더니 워킹 홀리데이라는 게 있는데 뭐 나가서 뭐 할 수 있어. 그래서 와, 대단하다. 돈이 없어도 진짜 갈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 정도만 했었고 저 군대 좀 늦게 갔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자이툰 근데 해외 파병을 이라크 해외 파병을 가서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독서 이라크 가면 50도예요. 선글라스 끼고 나가도 눈이 부셔요. 50도예요? 그 야외 활동이 금지, 뭐 체육 활동, 뭐 축구도 못 하고 농구도 못 해요. 할 수 있는 게 책 읽거나 그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거 가져가서 게임하는데 저는 게임도 안 하니까 컨테이너 박스에 8명이 살거든요. 컨테이너 박스에 들어가서 계속 이걸 이제 읽다 보니까 나도 내 삶을 변화시키고 싶었고 마침 그런 책들을 통해 데미안이라고 하는 책에서 모든 걸 다 자기의 껍질을 깨야 돼 라는 말이 나오니까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모든 걸 바꿔보겠어 라고 해서 그 돈으로 전역하자마자 라식 수술했고 자이툰 부대 나오면 돈을 좀 주나요? 많이? 한 달에 한 2,000불 정도? 1,200만 원 벌어갖고 왔고요. 그리고 전역하고 그 돈으로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겠다. 라식 수술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 이름 바꾸고 개명했어요. 나 술 끊고 담배 끊고 다 끊겠다. 다 끊고 나 공부만 해보겠다. 다 끊었어요, 다. 제대하고 바로 그 생각을 했어요? 한국으로 복귀하고 자대에 가서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군대에 있을 때부터. 그때 일본어를 공부했어요. 할 게 없으니까 뭐라도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때 휴가 나왔을 때 TV에 일본 가이드가 있었었는데 나 일본 가서 한번 살아볼까? 그래서 히라가나 가타카나라도 내가 배워갖고 나오면 성공이다라는 마음으로 일본어 공부를 시작을 했죠. 진짜 열심히 했어요. 말도 안 돼. 뭘 땄나요, 그래서? 일본어 자격증 2급을 땄습니다. 시부야 역에 붙어있는 카페에서 서빙을 했었을 정도. 일본어 되게 잘했었어요. 학교에 복학한 게 지금 25살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 느낌은 내가 남들보다 2년 정도가 뒤쳐졌다. 그리고 내 동기들은 이미 여자애들은 이미 졸업을 했었었고 그래서 이걸 만회해야 되겠다라고 여름방학이 시작하자마자 다음날 일본에 가서 계약하기 전날 한국에 들어와 2달 갔다 온 케이스.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 돌아와서 거기서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일본어 갖고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영어 공부를 그때부터 시작. 그때 토익 점수가 240점인가? 일단 처음에 대학을 들어갔어요. 대학을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자. 목숨 걸고
이라크 파병을 가서 벌어온 돈으로 입학금 다시 내고 그리고 학비 내고 네. 거의 한 400을 냈을 거잖아요. 네.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공부만 해보자. 그래서 공부만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장학금을 탔고 장학금 타시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런 상을 받아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꽁돈이 있구나.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장학금을 계속 졸업할 때까지는 계속 탔고 졸업하면서 제 장학금을 학교에서 입금이 몇 번 됐나 봤더니 29번? 29번이요? 네, 그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29번. 학기별로는 당연히 다 탔고 진짜 열심히 하셨구나. 뭐 여기서 준다 네. 뭐 그거 해서 타고 여기서 준다고 다 타고 이렇게 네. 한 번 성공을 하니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한 번의 성공이거든요. 그쵸. 내가 이걸 하니까 할 수 있다는 마음이 가진 게 첫 번째고 장학금을 받았어가 이제 타이틀이 돼서 다른 걸 뭘 또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해서 많이 했어요. 뭐 해외 봉사활동 이런 것도 지원해서 가고 해외 어디 가셨어요? 봉사활동은 태국 대학교 사회봉사협의회인가 거기서 늦은 나이니까 가서 거기서 팀장하고 그러면서 그걸로 또 상도 받고 근데 그 상 하나가 그때 당시에 스펙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쌓고 봉사활동 한 500시간 넘게 한 것 같아요. 지방대 출신이잖아요. 네. 충남에 무슨 뭐 대통령 장학생 이런 게 있었어요. 영어 가르쳐주는 프로그램 그런 것도 해서 뭐 돈도 벌고 봉사활동 시간도 채우고 그리고 미국 교환학생 교환학생 예, 갔다 어디로요? 왔죠. 미국의 아칸소라고 아, 갔어. 네, 거기서 아칸소 주립대에서 와이프를 만났고 아, 그래서 와이프께서도 네, 같이 둘 다 그 교환학생이었어요. 학교. 둘 다 교환학생. 거기서 만나신 거구나. 그래서 거기서 만나서 돌아왔을 때 실질적으로 복학한 게 25살이니까 2, 3, 4, 3년 반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고 사실 한국 왔을 때는 뭐 취업 걱정은 안 했던 것 같아요. 뭐 나를 안 뽑아? 안 뽑을 수가 있을까?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어디 붙었죠? 삼성 땡땡, 웅진 땡땡.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학벌이 좋아야 대기업 갈 수 있다 이게 있잖아요. 맞아요. 저는 제가 나쁘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편입 이런 거 생각해본 적 한 번도 없고 그래서 제가 1학년을 그렇게 보냈지만 졸업 평점이 4.3 모든 학기에 21학점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 네. 저는 학교에 무슨 프로그램 무슨 뭐 아너스 프로그램 이런 게 있어서 2학점 더 들어서 23학점씩 계속 들었고 당연히 다 재수강을 했어야만 했고 모든 계절 학기를 다 들었고 사실 지방대는 되게 장점이 많아요. 학점 따기도 되게 상대적으로 쉽거든요. 그렇게 학점이 일단 좋았고 네.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스펙이라고 하는 걸 보면 학점 좋았고 봉사활동만 500시간씩 있었고 교환학생 때 똑같았어요. 한국말 한마디도 안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도서관만 갔어요. 도서관만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어디 놀러 가고 시내 한 번 안 가보고 캠퍼스도 기숙사에 안 살고 오프 캠퍼스에 미국인 친구가 있었어가지고 걔 미국인들이랑 같이 살고 한국 사람이 안녕하세요 그럼 하이 하고 그냥 빠져버리고 미친놈이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거기서 또 뭐 오레이 맞고 뭐 거기서도 이제 뭐 장학생 등록 이런 거 막 그 원래 머리가 좋으신 분이었네요, 그렇죠? 아니 네. 원래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이고 확신해요. 왜냐면 제가 되게 열심히 했다고 이제 하는데 그 정도 열심히 하는 건 진짜 사법고시 그냥 패스 정도로 교환학생 붙기 전까지 하루에 영어 공부를 5시간 이상 안 한 적이 하루도 없고 1년에 한 5일 정도 빼고 했을까? 많이 잡아봐야 네. 보통 10시간 이상은 공부를 했었던 것 같고 아예 모르니까 그냥 앉으면 무조건 3시간 앉아있기 도서관에 5시간 이상 안 있었던 적은 아예 없고 도대체 쟤는 뭐냐 그렇게 하니까 아무리 멍청해도 내가 뭐 카이스트 다니는 거 아니니까 재능이 필요 없는 영역 재능이 필요한 영역은 더 높은 영역이고 일반인 영역에서는 노력으로 다 커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 미래를 생각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20살 때 나와서 따로 살았거든요. 군대 가면 생각할 시간도 많고 그 생활력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혼자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살아야 되니까 무조건 이 돈을 가성비 있게 써야 되겠다.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었으니까 여기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시점이 됐던 것 같아요. 나 이제 해로운 삶을 살아야지. 그리고 이제 중요했던 건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때 만약에 내가 장학금을 못 받고 그냥 내가 진짜 말도 안 되게 개념, 경제, 원론 이런 거 하면서 예습 복습을 맨날 하니까 1시간씩 근데도 내가 뭐 성과가 안 나왔다? 그러면 난 그냥 안 되는구나 라고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진짜 열심히 하니까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나왔으니까 그게 힘이 되는 거죠. 맞아요. 중간 이상 잘하면 중상 10등 안에 든 적은 없고 25, 그때부터 30 좀 미친 듯이 해봐야겠다라는 없었어요. 그래요? 전혀 없어요. 그땐 친구가 전부였기 때문에 친구가 지금도 그 친구들이랑 만나고 내 모든 재산보다 더 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건 있어요. 오히려 와이프는 되게 외국을 좋아해요. 네. 교육에도 되게 관심이 많고 해외 나가면 이제 뭐 국제학교 같은 것도 보내고 저는 이런 거에 아예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저한테 가장 중요한 건 영어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내 어렸을 때 그 친구들과 그 추억들 놀면서 그러면서 내 자존감도 많이 높아졌고 그런 사회성을 익히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살아가는 데도 중요하다고.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얽히고 설켰던 그런 맞아요, 추억들이 맞아요. 나중에 더 힘이 되더라. 맞아요. 애들 앞에서 이야기도 하고 웃길 줄도 알아보고 지금 이거 보고 계시는 지금 요즘 취업이 안 돼서 특히 요즘에는 양재 일자리가
많이 없잖아요. 예전보다. 그렇죠. 취업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좀 하고 싶은 이야기 없나요? 근데 저도 지금 돌이켜보면 취업에 자신 있었다고는 하지만 한국에 와서 취업할 때까지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첫 취업했을 때가 몇 살이었어요? 나이가? 29. 29? 29에 그리고 이제 취업을 하긴 했는데 그때도 이제 저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학교를 마치고 왔잖아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공항에서 그 친구 집 갔거든요. 미국에서 진짜 여행 왔으니까 여행이라도 한번 하자라고 해서 이제 뉴욕을 가기로 했었었는데 갑자기 그 순천향대학교 쪽에서 충남 아산시에서 아프리카의 농업 연수생들이 오는데 동시 통역할 사람이 필요하다. 2달 정도 할 수 있겠니? 라고 해서 앞에서 이제 강의를 하면 연수생들한테 통역해주는 일이었는데 마침 내가 돈이 없으니 그래서 하루 거기서 친구 집에 자고 그 다음날 학교 기숙사에 살면서 거기 이제 연수생들 이렇게 해주고 그러다가 그만두고 고시원에 가서 살면서 취업 준비를 한 거예요.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확신이 없고 미래가 불투명한 방법은 원서를 많이 넣는 것밖에 없고 긍정적으로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이미 내가 해온 꼬리표가 이렇게 다 달려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건 내가 살아온 과정이잖아요. 네.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지금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야죠. 취업할 때 할 수 있는 건 원서 쓰는 것밖에 없을 거고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사업을 실제로 서칭해보고 해보는 수밖에 없을 거고 요행은 없는 것 같아요. 옛날 건 다 있고 앞으로 나아갈 거를 또 생각해봐야 돼요.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면 젊으시니까 너무 젊잖아요. 지금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나 2년 반 됐죠. 그러니까요. 40에 시작하신 거잖아요. 저도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하고 저도 40대니까 사실 뭐 좋은 얘기 하면 좋긴 한데 이제까지 해온 건 어쩔 수가 그쵸. 없는 것 같아요. 네. 원서 많이 넣고 상처는 받지 말고 근데 지금 그런 좋은 직장 다니시다가 지금은 일을 잠깐 쉬시는 상태고 휴직 중이죠. 휴직 네. 중이고 휴직한 이유가 있어요? 잘 다니고 있는 회사를 그만두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만약에 내가 지금 돈이 너무나 필요했다면 당연히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되겠지만 지금은 내가 돈보다는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한 아이가 지금 커가는 거를 보셨잖아요. 근데 그 행복이랑은 비교가 좀 안 되는 돈보다는 좀 가족들과의 시간 이런 게 맞아요. 필요했던 거죠. 그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게 그거거든요. 10년 후에 미래에 나한테 물어보는 거거든요. 10년 후에 나한테 물어보면 야 당연히 너 휴직해야지. 제가 못 버는 돈이 1년 동안 휴직하면 어쨌든 내가 휴직했을 때 버려야 될 거가 뭐 승진, 연봉 이 정도인데 제가 그냥 연봉을 쉽게 1억을 번다라고 했었을 때 1년 동안 1억이면 진짜 큰 돈인데 그죠? 근데 저는 1년이 아니라 내 평생에서 1억인 거예요. 내 평생 벌 돈에서 1억 안 버는 것 뿐이야. 그러면 뭐 내가 앞으로 50년 산다 그러면 그 정도 돈은 없어도 사니까. 그래서 결정을. 근데 반대로 얻는 건 우리 평생에서 가장 행복한 1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평생 나 옛날에 진짜 좋았는데 라고 생각할 만한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고민을 아예 안 했어요. 그냥 뭐 당연히 행복의 기준 지금 전 완전 행복이죠. 극상. 제 행복은 항상 계속 더 행복해지고 있어요. 제가 생각했던 미래의 내 모습보다 훨씬 잘 살고 있거든요. 이렇게 좋은 가정을 꾸릴 거라고도 생각을 못했고 근데 아이들이 커가는 걸 보면서 내가 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지면서 베스트 케이스는 내가 어릴 적 꿈들을 위해서 살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어릴 적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이 장사를 해본다거나 TV에 나와본다거나 근데 이건 이미 이뤘고 뭐 영화에 한번 나와본다거나 같이 봉사활동을 한다거나 그때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것 아니면 수채화를 한번 배워본다거나 사진을 찍어본다고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거를 하는 삶을 살면 베스트일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하나 뽀개면서 그 중에 하나가 유튜브인 거죠. 그렇죠. 지금은 그렇죠.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아기 그 육아 영상, 아기 성장 기록 육아를 하시니까 알겠지만 육아만 하면서는 저는 못 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하고 싶은 게 많고 뭘 해야 되는 사람인데 육아를 하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게 전 유튜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베스트였었어서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재밌어졌고 호기심이 취미가 된 거고 취미가 부캐가 됐죠. 내 특기는 뭐야 라고 할 수 있는 게 처음으로 생긴 거예요. 이것도 더 재밌고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뭐가 제일 바뀐 것 같아요? 유튜브 시작하면 사람들이 알아보고 전에는 내가 듣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말하는 사람이 누가 내가 이야기하는데 직접 찾아와서 내 이야기 듣겠어요. 전에는. 근데 지금은 내가 어떤 영상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는 제가 오듯이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가게를 차린 것 같은 느낌이라. 전에는 내가 영업을 했던 사람이라서 항상 내가 필요한 걸 찾아갔어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 가게를 차린 것처럼 내가 내 거를 계속 쌓아놓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가게에 찾아오는 느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 동감해요.